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그동안에 읽은 책이랑 산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류드밀라 올리츠카야의 커다란 초록 천막이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또 러시아 문학을 읽고 싶어서 이 푸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어서 불가코프의 중단 편집 지만지에서 나온 이 책을 읽었어요. 일단 이 푸닌은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망명을 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모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는 푸닌이라는 좀 늙은 러시아 망명인의 이야기인데요. 약간 나보코프의 자전적인 것도 들어있는데 약간 화자가 거의 책의 마지막에 뒤바뀌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반전이 들어있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언어와 문화를 익힌 한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정착해서 거기서 새로운 언어를 익히고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버는 일은 참 고된 일이잖아요. 근데 나보코프 역시 그런 일을 겪었고 그리고 나보코프는 결국에는 성공한 축에 속하죠. 영어로 막 소설도 쓰고 노벨 문학상도 받고 워낙 유명한 대작가가 되었는데 그렇게 나보코프처럼 성공하지 못한 그냥 평범한 망명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좀 생각하게 되면서 되게 삶에 있어서 문학적인 소양 이런 거는 뛰어나지만 유령 있게 살지 못하는 그런 푸닌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불가코프 중단편집인데요. 미하일 불가코프의 약간 중단편을 모은 책이에요. 그래서 불가코프는 거장과 마르가리따로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인데 이 작가가 체호프처럼 의사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약간 체호프는 의사 일을 하면서 작가로서도 일을 했는데 불가코프는 초반부에는 의사로 일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그쪽에서 러시아 내전에서 군의관으로 차출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의사일보다는 문학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던 그런 작가죠. 그래서 이 책에 여러 가지 단편이 나오는데요. 뭐 제가 죽였습니다. 이런 단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군의관이 중요한 등장인물로 등장하고요. 뭐 전반적으로 그런 소련의 시대상을 약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많아서 항상 불가코프의 책은 재밌게 읽습니다. 재밌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는 요네자와 호노부와 고전부라는 이 책을 읽었어요. 빈과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죠. 요네자와 호노부. 그런데 저는 빈과 책은 읽어본 적이 없고 애니메이션도 좀 보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제가 이번에 속초에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있는 문우당 서림에서 이 책이 있어서 봤는데 되게 작가 인터뷰도 있고 작가와 작가 간의 대담도 있고 빈과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책장을 꾸며놓은 게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사서 읽었어요. 너무 책이 재밌어서 제가 빈과 시리즈를 다 읽지도 않았는데도 술술 읽혀서 끝까지 하루 만에 다 읽었습니다. 참 재미있네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제3제국사라는 책인데 1권이고요. 이 책은 사실 뭔가 검정 빨강이죠. 바로 이렇게 한 세트가 완성있는 1권부터 4권까지 있는 책인데요. 제3제국사, 나치죠. 나치시대 독일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책인데 세트로만 팔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세트였는데 가격이 76,000원. 제가 이전에 산 책이 한 권에 5만원대 막 그래가지고 약간 책에 대한 관념, 가격 관념이 제가 흐려졌는데 제 기준으로는 4권의 이런 두꺼운 책이 76,000원이면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검정과 빨강의 조합이 굉장히 인상적인 책인데요. 지금 1권 읽고 있어요. 그래서 1권에서 히틀러의 탄생부터 그 독일에서 처음으로 나치가 집권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쭉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전에 쓰인 책이더라고요. 63년 전에 쓰인 책에서 이 책의 저자가
윌리엄 엘 샤이러? 이 사람이 실제로 히틀러가 연설하는 거 보기도 하고 그 당시에 히틀러가 집권했던 당시에 독일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서 더 현실성이 있고 그 1권 앞쪽에 그 나의 투쟁 히틀러가 쓴 그 책 문제 그 책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읽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책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치의 이 문양이 너무 크게 그려져 있어서 지하철에서 꺼내가지고 책을 읽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북커버를 씌워서 읽고 싶기도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북커버가 이 신곡판 북커버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해요. 사이즈가 여기 모서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끼우지를 못해가지고 또 이게 무광 코팅이라서 이 빨간색은 괜찮은데 검정색 표지가 진짜 많이 기스가 나거든요. 얘는 지금 새 책이라 괜찮은데 1권은 기스가 많이 나서 이렇게 제가 투명 북커버를 씌워서 다니고 있는데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하철에서 이 책을 읽고 타는데 제 바로 옆 문에서 독일인 관광객분이 타시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이런 나치 관련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물론 저는 나치를 찬양하는 게 절대 아니고 나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책을 읽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독일 사람 옆에서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는 책을 읽는 게 조금 민망해가지고 근데 책 자체는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쪽의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모르니까 더 재밌게 슬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권부터 4권까지 언제 다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직 읽지 않았지만 산 책들인데요. 첫 번째는 역시 또 체오프를 샀습니다. 체오프 워낙 쓴 글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출판사에서 단편이랑 중편을 모아서 내가지고 중복되는 단편, 중편은 많은데 그래도 그 중에도 제가 읽지 않은 새로운 단편, 중편이 있기 때문에 사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산 적이 없어가지고 샀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다른 책들 읽어야 돼서. 가격은 10,000원밖에 안 하는 참 좋은 책이네요. 그 다음에는 만화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구매한 만화책은 바로 이 안녕 에리 특장판입니다. 안녕 에리는 체인소맨으로 유명한 후지모토 타츠키 작가의 만화책인데 이게 특장판이라서 특장이 있어요. 특장.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만화 속의 장면들을 이렇게 엽서로 만든 거고 얘는 약간 홀로그램 같아요. 예쁘죠? 그 다음에 만화책 본편. 네, 만화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체인소맨보다 오히려 안녕에리가 더 재밌었던 게 안녕에리는 거의 그 학생이 영화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여서 영화 관련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학창시절에 미숙한 솜씨로 열정은 가득한데 미숙한 솜씨로 뭔가를 만드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청춘물처럼 밝게 그려진 게 아니라 좀 어둡게 그런 그늘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좀 더 좋았습니다. 뭔가 하나를 정말 좋아하는 건 참 누구에게나 있어서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도 워낙 영화광으로 유명한데 영화에 관련해서 만화를 그릴 때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이 작가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특전이 바로 이건데요. 이 책 영화 관련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보는 장면을 영화 필름처럼 해서 만든 이 특전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게 만화 속에 나오는 장면인데 주인공이 영화를 잘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에리가 주인공과 함께 영화를 몇 편씩 보는 이런 장면인데 이게 비슷한 포즈인 것 같으면서도 영화를 보는 동안의 몸짓이나 표정 같은 게 변하는 거를 너무 잘 표현해서 참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해서 안녕 에리 특장판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워낙 유명한 주술회전 23권을 샀습니다. 주술회전 애니는 그냥 보는데 사실 이거 23권 표지가 뒤에 배경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개인 취향이지만 저 기준으로는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고 싶었는데 알라딘에서 특전으로 이 노트를 준다고 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펼치면은 이타도리랑 양면 스쿠나가 있는데 제가 양면 스쿠나를 좋아해서 양면 스쿠나가 표지로 나오는 노트라고 해서 이걸 받기 위해서 얘를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화 이야기인데요. 제가 만화를 그려가지고 이것저것 만화를 보고 있긴 한데 엄청 꽂히는 만화가 최근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찾았어요. 바로 이 엑소시스트를 타락시킬 수 없어입니다. 이거 1권 읽고 나서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바로 다음날에 교보로 달려가서 5권까지 정발되었거든요. 지금 5권까지 다 사왔어요. 너무 재밌어서. 말 그대로 엑소시스트 이야기인데 엑소시스트랑 뭐 사탄이랑 그런 내용인데요. 이 엑소시스트가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가지고 사탄이랑 싸우는 이야기인데 뭔가 다크 판타지스러운 그런 내용인데요. 제 취향이었습니다. 옛날에 디그레이맨 좋아하셨던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6권도 빨리 정발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것도 이 요네자와 호노부 책이랑 같이 속초에서 샀거든요. 동네 서점 베스트 컬렉션. 동네 서점에서만 살 수 있는 책이래요. 그래서 배수아 작가의 책인데 안에 보시면 여러 단편들이 모여있는 책 같아요. 제가 이거를 사게 된 이유는 물론 제가 배수아 작가 글을 좋아하긴 하는데 첫 번째 단편인 훌에 보리스 고두노프 이야기가 나와서 무소르그스키가 쓴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리스 고두노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오페라 이야기가 나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수아 작가가 보리스 고두노프를 언급하시다니. 이전에 배수아 작가가 쓴 단편 중에서 쇼스타코비치 음악을 언급하는 단편도 나왔거든요. 그것도 재밌게 읽었었는데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뭐 책도 얇으니까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구매한 책은 바로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 2권입니다. 이렇게 1권, 2권을 같이 구매했는데요. 이거를 구매한 이유는 이게 몇 년 전에 웹툰으로 다음인가에서 연재가 됐었잖아요. 그때 워낙 재밌게 본 것도 있는데 바로 이 역시 특전으로 주는 키링을 갖고 싶어서 이거 갖기 위해서 1, 2권 샀는데 이 키링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워낙 재밌게 읽었어요. 약간 B급 유머인데 재밌습니다. 근데 웹툰 연재본이랑은 약간 내용이 더 추가된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단행본에서도 재밌게 읽고 있어요. 이렇게 최근에 산 책을 이것저것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역시 저의 픽은 이 제3제국사입니다. 이런 두꺼운 벽돌 책 세트 책장에 꽂아놓고 있으면 읽지 않더라도 뭔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릴 게 있네요. 바로 오늘 사가지고 까먹을 뻔했는데 바로 이 영민 작가님의 작은 수집 스모크 컬렉팅 책입니다. 영민 작가님은 독립 출판물로 이것저것 콜라주 같은 걸 해가지고 책 많이 내시잖아요. 저도 워낙 영민 작가님 작업을 좋아해서 독립 출판물로 내시는 책들을 거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출판사랑 책을 같이 내셨다고 해서 그리고 땡스북스에서 영민 작가님의 수첩 같은 것도 같이 전시를 한다고 해서 가서 보고 구매해왔는데요. 이번에 구매하고 나서 이런 사은품도 같이 받았습니다. 지류, 나도 한번 컬렉팅을 해볼 수 있는 지류 굿즈를 받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저도 소소하게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스크랩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최근에 산 책들과 읽고 있는 읽은 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